일타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P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경 닦는 모습이 너무 비슷하셨습니다. 네. 음악에 맞춰서 안경을 썼습니다. 딱 동시에 쓰시더라고요. 또 음악 곡조가 끝나가니까 준비해야죠 이제. 멋집니다. 네, 프로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반갑습니다. 자, 어제 속보로 전해온 반가운 소식. 이준수 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죠. 그리고 500여 건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이준수 씨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주를 했는데 어떤 휴게소, 충주 휴게소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체포됐는데요. 네. 예. 참 이거 들은 것처럼 무슨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때 당시 이제 특검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갔었는데 지명수배가 됐던 사람,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거기 그냥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부터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명수배가 됐는데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검에는 체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을 해서 이 사람 지명수배된 사람인데 이 경찰에 쫓고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경찰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 들으시는 분들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잡으면 되지. 그런 우리 또 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냥 할 수가 없구나. 법적 요건에 따라서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그 사이 눈치를 채고 1층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도주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였고요. 2021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수사팀까지 꾸려졌었어요.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돼버렸던, 그래서 수사를 받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 곧 청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늘 이제 청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아마 긴급하게 해야 되겠죠. 예. 체포했고 체포의 시한이 48시간이니까 그 안에 이제 영장 청구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뭐 도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체포하는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게 그 왜 해병대를 그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수사기관 중에 이제 경찰이 사람 잡는 귀신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듯이 아주 굉장히 잘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나라 경찰. 예. 그 보니까 친형이 마련한 휴게소 인근 농막에 기거하고 있었대요. 휴게소에서 농막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비닐하우스 같은데 임시로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 임시 조립식 건물로 마련해진 곳을 대부분 뭐 농막으로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임시로 기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특검팀에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면서 휴게소를 방문하는 과정에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다라는 거니까 참 우리 수사기관들이 사람 하나는 잘 잡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1차 주가 조작의 공범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마 이제 이 도주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형의 소유의 농막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뭐 형이 또 도와준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야릇한 그 분위기도 좀 논란이 됐었지만 이 내용 아닌가요? 아니 뭐 친하면 또 나는 아니, 너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측에서 왜 우리에 대해서 불륜 의혹을 제기하냐라고 그쪽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륜이라고 딱 워딩을 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입에 담지는 않았었는데 밀접한 관계가 뭘까, 특별한 관계가 뭘까 그랬는데 왜 그런 의혹을 퍼뜨리냐고 김건희 측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이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근데 저는 저 메시지에서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는 게,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비밀이 불륜인가 주가 조작인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것만 공개된 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고 5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느냐, 뭐 저희도 뭐 지라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법정에서
특정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예. 그 안에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이인지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알려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괜히 의혹을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분명히 의심스럽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버젓이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가 구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윤석열 씨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 구치소에 다 TV가 나오니까 뭐 이제 이 정도의 뭐 보도는 김건희 씨와 이 시우 씨가 이제 서로 나왔다라는 그 문자 정도는 아마 보도를 봤을 텐데 뭐 대통령 때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인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알았을지 굉장히 그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네. 오늘의 화두는 그 여인형이기 때문에 아하. 그 여인형님이 그 방첩사령관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수사도 모르는 놈이 그 어떻게 방첩사령관을 하나? 그래서 말을 이제 돌리네.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말을 돌려 아니 그래서 말을. 김건희 뒷조사했어요? 이따가 나올게요 그러면. 카톡 봤어요? 카톡? 그러니까 이제 카톡 지금 못 보죠 그러면. 아니 그 문자가 아니, 그 뉴스 있었다는 거 봤냐고. 알고 있었어요? 방송에 나왔을 거라고. 잘 안 보여요 지금. 16포인트가 아니네 얼굴은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아니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위로 드리려고 그랬지.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 아유. 결혼 안 했잖아요. 알고 있구나. 마상했구나. 결혼 안 했잖아.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그 우리가 문자 공개됐던 한 2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어쨌든 2024년 말에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포함해가지고 여러 혐의를 무혐의 받았을 때 축하 파티를 하고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경찰이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정권 내부에서도 여전히 영부인이었을 시점에 이런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혹시 내란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이준수 씨가 그러니까라고 의혹을 가져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내밀한 정보들을 서로 교류했는지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너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까웠으니까 김건희가 이준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줬던가 예. 이런 거를 조사하다 보면은 의외의 포인트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보면 이렇게 중요하게 엮여 있는 인물들이 구속되고 나서 굉장히 그 좀 실한 증언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진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준수 입에서도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특검이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사건 검찰이 굉장히 무혐의로 그냥 대충 조사했던 거. 근데 이게 수사 기록이 1만 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수사를 했었을 때 뭐 그냥 찾아가서 김건희 디올백 직접지 디올백도 아니었고 김건희 수사라고 해 기억이 남는 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사들이 오히려 방문해서 신분증 맡기고 휴대전화 맡기고 그때 물어보기는 그때 이 사건도 같이 물어보긴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도 못했는데 기록이 1만 쪽이 나온다라는 게 뭘 집어넣는 거야? 뭘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무혐의 처분을 했었을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렵게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쉬운 얘기 내지는 분명한 것들 우리가 자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뭔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려고 하면 주제를 말이 길어지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오히려 이 1만 쪽에 달하는 게 거의 30권 분량이래요. 그 긴 게 오히려 좀 주저리 필요 그렇죠. 없는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데 뭐 온갖 걸 맞는 걸 억지로 아니다라고 바꾸려보니까 뭐 판례 집어넣고 뭐 다른 사례 집어넣고 실제로 뭐 디올백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떻게 입수된 것이고 청탁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대통령과 배우자의 관계는 뭐고 이게 대통령 배우자는 어쨌든 민간인 그런 신분이기 건 때문에 그런 걸 막 집어넣지 않고는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맞추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때 김건희 강제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전담팀은 있었는데. 그렇죠. 뭘 넣어놨을까 이 안에.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수사는
당연히 이제 이전 검찰이 김건희 씨의 혐의를 덮어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아마 이때 이제 디올백 보도에 참여했던 분들도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최재형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 장인수 기자라든지 이명수 기자라든지 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덮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증언에 따르면 이제 검찰이 최재형 목사를 상대로는 뭐 유도 신문을 하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보도를 주도했던 서울의 소리의 초심 대표한테도 이제 그런 식의 유도 신문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을 제기했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의 과거 여러 흑역사 중에 하나가 될 사건은 뭐 디올백뿐만 아니라 사실 주가 조작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건들이 지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특검에 의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특검이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왜 무혐의로 했는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요게 핵심인 거죠, 이 네, 수사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